이번 주는 경고로 시작해서 실적으로 끝났습니다. 월요일에는 미국 부채가 39조 달러를 넘었다는 이야기가 돌았고, 목요일에는 한 회사가 한 분기에 962억 달러를 벌었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종목 데스크 문태수입니다. 이번 주 시장이 그 사이에서 실제로 무엇을 보고 움직였는지 숫자만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경고 쪽 숫자를 확인하겠습니다. 미국 연방정부 총부채는 39조 1000억 달러입니다. 올해 1분기 기준입니다. 10년 전에는 19조 3천억 달러였습니다. 10년 만에 2배가 됐습니다. 이자로 나가는 돈은 한 해 1조 2,500억 달러입니다. 10년 전 4,530억 달러의 2배하고도 절반이 더 됩니다. 재정수지는 마이너스 1조 7,700억 달러입니다. 숫자만 보면 나쁩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시장은 반대로 왔습니다. 금은 3주 동안 16.1%, S&P 500은 2.5% 올랐습니다. 경고가 틀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시장이 그 경고를 오늘의 재료로 쓰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럼 시장은 무엇을 봤을까요? 금리입니다. 주초 미국 10년물 금리는 4.74%, 30년물은 5.28%였습니다. 긴 금리는 이미 5%를 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3년 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2023년 10월, 10년물이 4.99%까지 올랐습니다. 그 직후인 10월 27일이 S&P 500의 바닥이었습니다. 4,117이었습니다. 그리고 5달 뒤 5,254가 됐습니다. 27.6% 오른 겁니다. 부채 총액이 아니라 금리가 꺾이는 자리에서 시장이 돌았습니다. 이번 주 시장이 본 자리도 거기였습니다. 다만 그 사이가 조용하지는 않았습니다. 8월 24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7% 빠졌습니다. 엔비디아는 7거래일 연속 하락이었고 마이크론은 5.83%, AMD는 3.49% 내렸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S&P 500은 마이너스 0.28%였습니다. 지수 전체가 흔들린 날이 아니었습니다. 반도체만 따로 맞은 날입니다. 배경에는 중국 낸드 3위 회사인 YMTC의 상장 신청이 있었습니다. 8월 22일에 상하이 증권거래소가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330억 위안, 우리 돈 약 6조 8천억 원을 조달해 생산 라인과 연구개발에 쓰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회사는 올해 2분기에 낸드 출하량 점유율 14%로 처음 3위에 올랐습니다. 공급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도체 값에는 반대 방향입니다. 여기가 이번 주에 확인해 둘 만한 대목입니다. 반도체에서 빠진 돈은 원자재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구리 상장지수 펀드는 마이너스 0.06%, 리튬 상장지수 펀드는 플러스 0.55%였습니다. 사실상 제자리입니다. 대신 금이 2.63%, 비트코인이 2.79% 올랐습니다. 돈은 산업이 아니라 현금성 자산 쪽으로 잠깐 물러섰습니다. 그 시점에 시장이 하나 더 보고 있던 숫자가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 일반 계정, 그러니까 재무부가 들고 있는 현금 잔고가 9,536억 달러였습니다. 8월 19일 주간 평균, 미 연준 통계 기준입니다. 한 주 전에는 9,640억 달러, 한 달 전에는 8,296억 달러였습니다. 여기에 재무부가 장기 국채를 대사하는 규모를 회당 20억 달러에서 40억 달러로 늘립니다. 9월 9일부터입니다. 이건 연준이 돈을 찍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재무부 금고에 있던 돈이 시장으로 나오는 경로입니다. 둘은 다릅니다. 다만 시장에 들어올 돈이 어디 쌓여 있는지는 이 숫자로 보입니다. 수요일에 방향이 잡혔습니다. 8월 25일 미국 10년물 금리가 4.64%로 7베이시스 포인트 내렸습니다. 같은 날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80.29달러로 5.6% 내렸습니다. 돈을 빌리는 값과 물건을 만드는 값이 같이 내린 날입니다. 그날 S&P 500은 0.32%, 나스닥은 0.66%, 반도체는 1.56% 올랐습니다. 모더나는 14.4%, 로빈후드는 8.2%, 오클론은 11.5% 올랐습니다. 하루짜리 움직임입니다. 다만 앞서 본 금리를 본다는 이야기와 방향이 같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나왔습니다. 엔비디아의 이번 분기 매출은 962억 달러입니다. 회사 발표 수치입니다. 그중 데이터 센터가 890억 달러입니다. 1년 전 같은 분기는 467억 달러였습니다. 106% 늘었습니다. 1년 만에 2배가 넘은 겁니다. 5분기 흐름으로 보면 441억, 467억, 570억, 681억, 816억 달러입니다. 꺾인 자리 없이 올라왔습니다. 직전 분기 공개 재무로 계산해보면 매출 총이익률이 75%, 영업이익률이 66%입니다. 100달러를 팔면 66달러가 영업이익으로 남았다는 뜻입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데이터 센터 매출의 절반가량이 빅테크에서 나오고 나머지 절반은 기업, 나라가 직접 사는 소버린 인공지능, 그리고 신생 클라우드 회사들입니다. 이 구성 비율은 업계 자료 기준이고 공개 재무제표에 나오는 숫자는 아닙니다. 목요일 S&P 500은 마이너스 0.02%였습니다. 사실상 보합입니다. 그런데 시장이 밀리지도 않았습니다. 받쳐준 숫자가 셋 있습니다.
유가가 81.51달러로 닷새 동안 5% 내렸고 10년물 금리는 4.66%로 8월 고점 4.74% 아래에 있었고 실적은 방금 본대로였습니다. 다만 물가는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 물가가 전년 대비 3.7%, 근원은 3.34%입니다. 7월 기준입니다. 그리고 어제 미국장에서 엔비디아가 8.74% 올랐습니다. 227.98달러입니다. 주식 수와 상승분, 환율로 직접 계산해보면 하루 만에 시가총액이 약 612조 원 늘었습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20.5%, 세일즈포스가 22.6% 올랐습니다. 인공지능 관련 실적이 한꺼번에 반영된 하루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짚겠습니다. 그 상승은 넓지 않았습니다. S&P 500은 0.72% 올랐는데 기술업종만 3.16% 올랐습니다. 지수를 끌어올린 게 시장 전체가 아니라 한 업종이었다는 뜻입니다. 같은 날 원달러 환율은 1379.1원으로 4.4원 내렸습니다. 최근 1년 고점이 1554원이었으니 꽤 내려온 자리입니다. 반면 한국의 3개월 금리는 2.82%에서 2.91%로 올랐습니다. 6월 기준입니다. 미국은 금리가 내리는 쪽에서 주식이 올랐고 한국은 금리가 오르는 쪽에 있었습니다. 같은 주에 두 시장이 반대 방향을 봤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시장은 부채 총액을 오늘의 재료로 쓰지 않았습니다. 금리와 유가를 봤습니다. 둘째, 반도체에서 빠진 돈은 산업으로 옮겨가지 않고 금과 비트코인에 잠깐 머물렀습니다. 공급이 늘어난다는 소식 하나에 업종 전체가 7거래일을 밀렸습니다. 셋째, 실적이 그 흐름을 되돌렸습니다. 다만 되돌린 건 시장 전체가 아니라 기술 업종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볼 숫자는 셋입니다. 10년물 금리가 4.74% 위로 다시 올라가는지, 9월 9일부터 늘어나는 재무부 국채 대사기가 실제로 집행되는지, 그리고 이번 상승이 기술업종 밖으로 넓어지는지입니다. 이번 주는 경고와 실적이 같은 주에 나온 주였습니다. 시장은 둘 중 눈앞의 숫자를 골랐습니다. 그게 옳았는지는 다음 달에 드러납니다. 여기까지 이번 주 데스크였습니다. 종목 데스크 문태수였습니다. 모든 수치는 야후 파이낸스, 미 연준 공개 통계, 회사 발표 자료입니다. 특정 종목의 매수나 매도를 권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